신부 입장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정작 피선주의 눈은 누군가를 향해 얼어붙어 있었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손에 쥔 촛대에서 뽑힌 초심지가 칼날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선주는 아무 말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장은 피와 절규로 물들었죠. 깜방 안에 있는 줄만 알았던 진상아의 귀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선주를 향한 찌름. 그 피해 끝에 기적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복수와 속죄, 죽음과 기적이 맞부딪힌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식장 복도에 첫 피아노 선율이 퍼졌을 때 피선주는 숨을 가볍게 삼켰어요.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건 그냥 꿈일지도 몰라요. 그 말끝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에 내리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죠. 결혼식장 복도에 첫 피아노 선율이 퍼졌을 때 피선주는 숨을 가볍게 삼켰어요.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건 그냥 꿈일지도 몰라요. 드레스를 여미던 손이 멈췄고 어깨 위에 얹힌 베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창문 너머로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피선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죠. 축복과 환희로 가득해야 할 하루가 묘하게 서늘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소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곁에 섰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숨을 고르던 피선주는 그의 그림자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은 말없이 따뜻했고 그 따스함이 그녀의 불안을 잠시 잠재웠어요. 김소호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피선주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나 왜 이리 떨리는 걸까요? 예전 같지 않아요. 김소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왔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에게 증명하는 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도 조금씩 진정되어 갔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할 예감처럼 가벼웠어요. 신부 입장 준비해 주세요. 복도 끝에서 피미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쾌한 오르간 반주와 함께 문이 열렸고 하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두의 시선이 피선주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발끝부터 떨리는 감각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한 걸음씩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죠. 길게 펼쳐진 꽃길 위를 걷는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의도치 않게 한쪽 구석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채 웃는 것도 울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피선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피미주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왜 그래? 괜찮아? 피선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여인의 시선을 피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등 뒤로 퍼지는 그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하게 느껴졌죠.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검은 드레스는 이 결혼식장의 밝은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마치 장례식 하객처럼 무표정했죠. 피선주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그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심장은 이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소호는 입장 대기 중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 한 걸음 다가오려 했지만 음악이 흐르자 하객들의 박수에 밀려 멈춰설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그 여인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촛대 하나를 들어 올렸고
피선주의 눈동자가 확장됐어요. 피미주가 뒤늦게 눈치채고 소리쳤어요. 저 여자 누구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음악 속에 묻혔고 경호원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늦은 순간이었어요. 모든 비극은 그 짧은 3초 안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상아는 한 손으로 촛대의 초를 뽑아 들었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조용해서 누구도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바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촛대에서 뽑힌 초심지는 길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금속 심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들고 피선주 쪽으로 걸어왔어요. 피선주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뒤로 물러설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어요. 단 몇 걸음. 진상아는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섰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 금속이 허공을 가르며 피선주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어요. 피선주의 몸이 그대로 무너졌고 하얀 드레스 아래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단 한순간에 외마디 비명만이 공기를 찢었죠. 진상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뒤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혼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선주야. 김소우가 외마디로 외쳤고 그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대를 박차고 달려들었고 무너진 피선주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벌써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어요. 선주야, 눈 떠. 제발. 그의 손이 그녀의 피로 얼룩진 옆구리를 막으며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피미주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소리치지도 못하다가 이내 무너져 울부짖었어요. 119. 빨리 구급차 불러요.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뒷걸음질치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 혼란을 뚫고 진상아는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피범벅이 된 촛대를 바닥에 내던지며 하객들 사이로 유령처럼 미끄러졌어요. 누구도 그녀의 뒤를 제대로 쫓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동자 하나만은 또렷하게 복수의 끝을 향하고 있었죠. 진상아는 웨딩홀 뒤편 출입문을 밀고 나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복도 끝에는 대기 중이던 형사 2명이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동선까지 예측한 듯 옆문으로 빠르게 사라졌죠. 타깃 도주, 흑색 드레스, 폐건물 방향으로 이동 중. 교신기를 잡은 형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뒤이어 경찰 2명이 무기를 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김소호는 피선주의 머리를 품에 안은 채 절규하고 있었어요. 선주야, 안 돼. 제발 버텨줘. 선주야. 그의 손에 피가 묻어났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피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119에 절박하게 외쳤어요. 지금 사람 죽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중얼였어요. 왜 하필, 왜 지금 우리 언니가. 폐건물 옥상 위 진상아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앞은 흐릿했고 두 다리는 점점 풀려가고 있었죠. 도시의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있었고 피범벅이 된 손끝이 촛대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렸어요. 형사 2명이 총을 꺼낸 채 옥상 입구로 올라왔고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진상아 씨, 도주를 멈추세요. 지금 이대로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아는 천천히 일어나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죠.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는데요. 형사는 다시 외쳤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내려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어떤 구원도 닿지 않는 허무만이 남아 있었어요. 진상아는 난간 끝에 발을 디딘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죠. 그녀는 형사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끝내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미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형사는 급히 다가가며 외쳤어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에겐
그러나 그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진상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끝이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허공으로 떨어졌고 형사들의 비명과 함께 시간도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도시의 밤은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꺼져내렸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 김소호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피선주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피투성이가 된 드레스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빠르게 수술 준비를 지시하며 중대한 사실을 전했어요. 출혈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 환자, 신장이 원래 하나뿐이었습니다. 피미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고 피진주는 벽에 손을 짚으며 숨을 삼켰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남은 신장이 손상되었어요. 당장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공포와 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 복도 끝에 조용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낡은 코트 자락이 천천히 바닥을 스치고 있었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심순애였어요. 죄수복에 헝클어진 머리, 텅 빈 눈동자를 한 채로 그녀는 병원 안을 조용히 걸어왔죠. 피진주는 그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피미주도 놀라 벌떡 일어섰지만 심순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의사 앞에 섰어요.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해줘요. 내 신장 맞는지. 의사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보호자분이 아닌데. 심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줄게요. 그 애 살려. 대신 내게 연민도 용서도 말하지 마요. 난 지금도 내가 한 짓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녀의 말에 복도는 숨죽였고 시간도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심순애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시간 없다면서요. 어차피 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신장 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후회의 침전물이 조용히 고여 있었죠. 피진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였어요. 그 애는 내 딸을 죽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남기는 일이겠죠. 피미주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참았고 김소호는 그녀의 말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의사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바로 조직검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엔 다시 긴박한 발걸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옮길 준비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송용 침대 2대가 동시에 수술실 앞으로 도착했어요. 피선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심순애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두 사람의 침대는 나란히 놓였고 의료진은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술실 안에는 차가운 조명이 켜졌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은 각자 위치를 잡았어요. 이식자 심순애, 수혜자 피선주, 혈액형, 조직 적합도 모두 확인 완료.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이식 절차가 시작됐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각각의 모니터에 일정하게 울려 퍼졌어요. 생명을 나누는 이 순간 말은 없었지만 공간 전체가 고요한 기도로 감싸인 듯했어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살아야 했어요. 이 잔혹한 교차는 어떤 판단도 필요치 않은 그저 조용한 선택의 결과였어요. 수술실 앞긴 복도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피진주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짚은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피미주는 기도문을 쥔 손을 덜덜 떨며 눈을 감고 있었죠. 김소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속삭였어요.
제발 그녀만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복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스쳐가는 간호사의 발소리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피진주는 문득 눈을 감은 채 중얼였어요. 만약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피미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직 침묵과 초조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만이 수술실 앞을 채우고 있었어요. 수술등이 꺼졌을 때 의료진이 조용히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의사에게 쏠렸고 긴 숨이 복도에 걸려 멈춰섰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혜자는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그 말에 피진주는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고 피미주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어진 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죠. 다만 기증자께선 수술 직후 호흡 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한순간 얼어붙었고 김소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그 자리를 지배했어요. 누군가는 살아났고 누군가는 영영 떠난 것이었어요. 말없이 그렇게 한 생이 저물었어요. 심순애의 시신은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연락할 가족도 찾아올 친구도 없는 빈소는 조용했고 조화 한 송이 없이 허전한 공기만 맴돌았죠. 병원 장례 담당자가 작은 향 하나를 피우며 중얼였어요. 이름은 남았지만 기억해 줄 사람은 없네요. 그 말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그때 피진주가 조심스레 빈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묵묵히 헌화대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작게 중얼였죠. 끝까지 미워하려 했는데 결국 잊을 수 없게 만드셨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고 향냄새 사이로 심순애의 숨결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였지만 단 한 사람의 용서가 고요히 남겨졌어요. 며칠 후 피선주는 흰 천장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공기의 냄새, 희미한 소음 그리고 몸을 감싼 묵직한 통증이 현실을 알렸죠. 그녀는 눈동자를 굴려 주변을 살폈고 팔에 꽂힌 링거줄과 복부를 감싼 붕대를 보고 모든 걸 떠올렸어요. 침묵 끝에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마른 숨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네요. 그 한마디에 이마 위로 눈물이 고였고 흘러내릴 틈도 없이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피선주는 미약하게 고개를 돌려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밝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아주 작고 조용한 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힘겹게 중얼였어요. 왜 나를 살린 걸까요? 대답할 사람은 없었지만 몸 안에서 뛰는 새로운 심장의 박동이 그 질문에 조용히 응답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에 피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문틈 사이로 김소호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엔 어떤 말도 없는 조용한 미소가 떠 있었죠. 피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고 김소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고 말없이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졌고 피선주는 그 온기에 눈을 감았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김소호는 속삭이듯 말했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살고 싶진 않았는데 살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그저 손을 맞잡은 채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다시 열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죠. 축복이 아닌 피로 얼룩졌던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고 그 흔적을 꽃과 음악으로 덮기엔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신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주변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잔잔하게 감돌았죠. 김소호는 피선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꼭 식을 올린 날 같아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피선주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게 만든 건 아닐까요? 김소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을 지킨 거예요. 잃은 게 아니라 지킨 거죠. 그 말에 피선주는 작게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조용히 깊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듯이요. 퇴원하던 날 피선주는 병원 입구에 잠시 멈춰섰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죠. 밝은 햇살 아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복부에 감긴 붕대가 걸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지만 그 감각조차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파란 하늘 아래 내가 다시 설 줄 몰랐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였고 이내 고개를 들어 햇살을 마주했어요. 가슴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박동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죠. 이건 내 생명만이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두 손을 가볍게 모았어요. 나를 살게 한 또 다른 생명, 나와 함께 이 삶을 뛰고 있는 누군가의 목까지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생은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라고요. 피선주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죠. 그녀는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건 내 생명이면서도 누군가의 마지막이에요. 심장 박동이 여전히 느리지만 단단히 뛰고 있었고 그 리듬 속에 또 하나의 의지가 녹아있는 듯했어요. 그러니 남은 생은 사랑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다짐이 고요하게 머물렀죠. 다시는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용서와 결단 덕분이니까요. 그렇게 피선주는 자신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꿰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흐르는 길 위에 있었어요. 며칠 뒤 피선주는 진료 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 길은 수술실로 가는 동선과 맞닿아 있었고 벽 한쪽에 장기 기증자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무심코 스쳐 지나가려던 그녀는 그 안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심순에 그 두 글자가 빛바랜 서류와 함께 사진 없이 적혀 있었어요. 피선주는 한참을 그 이름 앞에 서 있었고 누구보다 차갑고 무서웠던 그 여인이 이제 이토록 조용히 남겨졌다는 사실에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나 깊은 숨을 담아 중얼였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한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저였어요. 말끝에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며 그날의 사건은 점점 세간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어요. 뉴스에서는 단 한 줄의 후속 보도도 없었고 웨딩홀 측은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죠. 사람들은 다시 웃고 다시 약속하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피선주의 마음속엔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또렷했어요. 하얀 드레스 아래 번져가던 붉은 피, 차가운 촛대의 감촉 그리고 쓰러져 가던 자신의 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기억들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 드레스를 다시 떠올렸고 똑같은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면 조용히 볼륨을 낮췄어요. 그날의 결혼식은 결국 올리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을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고 증오가 아닌 기억으로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갔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피선주는 병원 인근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벤치에 김소호가 먼저 와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잔잔한 미소를 지었죠. 피선주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김소우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피선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식은 안 해도 좋아요. 드레스도 반지도 축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지금이 내겐 결혼이에요. 피선주는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당신이 있다는 거려.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고 주변은 한없이 평화로웠어요. 그날 이후 피선주는 매일 아침 침대 곁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거울 속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랐고 눈가엔 선명한 그늘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나니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악몽은 때때로 그녀를 깨우곤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것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상처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고통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었죠. 그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지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의 삶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요. 어느 날 봉사활동 중 한 노인이 피선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주변 사람들마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피선주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라기보단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내게 준 건 생명이었어요. 복수도 증오도 아닌 단 하나의 장기였죠. 주변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생명은 이식과 동시에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 것이자 그녀의 것이기도 해요. 그걸 증오할 수는 없더라고요. 말끝에 미소는 없었지만 그 침착한 눈빛엔 누구보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잔잔한 봄비가 내리던 오후, 피선주는 작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산자락의 묘지로 향했어요. 푸른 잔디 사이에 놓인 이름 없는 묘비 하나, 그것이 심순애의 마지막 자리였죠. 그녀는 묵묵히 묘 앞에 섰고 손에 들고 온 하얀 국화를 내려두었어요. 비에 젖은 땅 위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깊은 호흡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했든 사랑했든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살린 선택이었다는 건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고 비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처럼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깊은 용서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봄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잔잔한 구름 사이로 흐린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할게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우산을 가볍게 펴들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묘소를 등진 그녀의 뒷모습은 결연했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사람의 단단한 실루엣이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빗방울은 우산 위를 두드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그녀의 앞에 있었고 돌아볼 과거는 이제 기억 속에 잠들게 두기로 했죠. 그렇게 피선주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깊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피선주는 인근 병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환자 대기실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녀는 자연스레 다가섰죠.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누워 있었어요. 신장이 하나뿐이었고
죽기 직전이었죠. 그녀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눈동자를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꾸미지 않았어요. 진상아의 칼끝, 심순애의 기증,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말이 끝날 무렵이면 환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동자엔 다시 살아야겠다는 불씨가 살아났죠. 피선주는 그걸 보며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김소호와 피선주는 특별한 이벤트도 화려한 여행도 없이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했어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로를 바라보았고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끼가 하루를 열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어요. 잘 잤어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 짧은 문장들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김소호는 매일 아침 피선주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피선주는 작게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은 그렇게 커다란 말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작고 반복된 선택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혼란의 끝에서 만난 평온은 더욱 단단했고 말없이 지켜주는 마음은 때로는 어떤 약속보다 든든했어요. 그들은 비로소 결혼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결속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하루하루가 진짜 사랑의 모양이었어요. 피미주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커서를 바라보다 한참을 멈춰섰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시작했다 지웠죠. 그녀는 책 제목부터 적어보았어요. 그날 사랑은 피 위에 피어났다. 피선주가 피습을 당했던 순간부터 심순애가 신장을 내어주고 조용히 떠난 마지막까지 모든 장면이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마음들을.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기록은 때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생을 증명하는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되어준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글은 점점 속도를 더해갔고 문장 하나하나엔 자매에 대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작고 단단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 후 피진주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분만실에서 들려온 첫 울음소리는 오랜 시간 얼어있던 가족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고 모두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아이의 이름은 선이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뜻을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죠.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졌고 작고 여린 숨결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갈 거야. 피선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피미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분명히 그래. 아이는 잠든 채 조용히 숨 쉬고 있었고 그 작은 호흡이 온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늦은 밤 피선주는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별빛이 흐드러지게 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고요한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죠.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늘 선이가 태어났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 속삭임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오래된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지만 피선주는 그 말을 남긴 채 눈을 감았고 한참 후 다시 눈을 떴을 땐 창밖 별 하나가 유독 반짝이고 있었죠. 어쩌면 그 별이 아직도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밤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조용히 창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차를 마셨어요. 식어가는 온기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죠. 당신이 내게 남긴 생명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내가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맹세였어요. 피선주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창밖의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 그 모든 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았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지만 이제는 사랑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눈을 뜬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장에 달린 작은 조명을 끄며 속삭였어요. 내일도 잘 살아볼게요.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몸은 무겁고 상처 부위는 간간히 당겼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그 통증을 끌어안았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오늘도 살아있는 거니까.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찻잔에 허브티를 따르며 그녀는 오래 묵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엔 매일 한 줄씩 적어 내려가는 문장이 있었죠. 오늘의 문장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어요. 살아간다는 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한 줄을 마친 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찬란했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어요. 그날의 피는 사라졌고 이제는 따뜻한 숨결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소우가 들어왔어요. 피선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로 말없이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오갔죠. 김소우는 조심스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렸어요. 피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속엔 다시 살아낸 사람만이 가진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김소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하루가 선물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섰고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화려한 맹세도 커다란 약속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 쉬며 서로를 바라봐주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